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약간 뉴스처럼 인사를 네. 하는 것 같은데 네 번째죠, 일로 만난 사이.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일로 만난 사이 준비를 하면서 지난번 일로 만난 사이들을 쭉 보니까 아주 재밌게도 다 이제 반팔을 또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물론 거드시긴 했지만 긴팔을 이렇게 입고, 지금도 날씨가 추워서 사실 패딩을 입고 왔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인데, 또 새로운 게스트 한 분을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었고요. R&D 본부의 김하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고 네,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R&D 본부에서 이제 프로덕트 플랫폼 디자인을 하고 있는 김하늘입니다. 하늘님을 모신 가장 큰 이유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 메인 이슈가 있는데 처음부터 언급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뒤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하늘님이 좀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자 하는데, 처음에 하늘님 봤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도 사실은 지금 이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좀 앞에 나와 있는데도 하늘님이 이렇게 뭐랄까요, 더 큽니다. 네. 사실 좌우로도 크고 이렇게 앞뒤로도 굉장히 크신데 그때보다 더 커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개 또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요새도 운동 많이 하십니까? 요새는 거의 헬스나 맨몸 운동, 그러니까 시간에 좀 구애 안 받는 그런 네. 운동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혹시 하셨어요? 어제 간단하게 슈퍼세트로 푸시업이랑 턱걸이. 집에 요 걸어 놓으시고. 아, 예, 그럼요. 근데 버팁니까, 하늘님을? 아, 예, 운 좋게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어요. 네. 떨어진 적 있나요? 네, 떨어지면 이제 제가 못 걸어 다닐 수도 있고. 크게 다치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튼튼한 걸로 잘 구하셔야겠네요. 최대한 꼭 조여놨습니다. 아시나 모르는데 그 예전에 어떤 짤 중에 방범창 아세요? 방범창 꽝꽝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예, 알죠. 그거 보고 모두가 이제 저걸 꼭 사야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걸 이제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또 제품 공유 하나 해주시면. 수평계도 있어서. 하긴 이게 수평이 중요하겠네요. 아, 그쵸. 지금 오른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처음부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맨몸 운동 말고 또 무도를 좀 즐기시잖아요. 사실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음. 그래도 이 전까지는 네. 20대 중에는 네. 또 무도를 많이 해왔죠. 네. 어떤 종류를 특별히? 일단은 20살 정도까지 태권도를 되게 오래 했었고요. 20대 중반에 이제 가라데, 특징 가라데라고 여기저기 좀 이사를 다닐 때마다 네. 도장을 옮기면서 오. 짧게 하고. 단수 있나요? 가라데도? 단수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직접 응시를 안 하면 계속 누락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번도 못 치렀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어쨌든 정식적인 단은 없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고요. 무단이신. 그쵸. 네. 왜 무시하는? 죄송해요. 아니요. 아닙니다. 가라데를 열심히 하신 분한테 제가 예. 무단이라고. 워낙 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어쨌든 태권도와 가라데를 10수년? 그쵸. 합치면 13, 14년 정도 네, 했던 인생의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을 나이- 무도에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네. 무도에 정진하신 우리 하늘, 준비하면서 하늘님한테 이런 걸 저런 걸 물어봐야겠다 하면서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엇이든 취미라든지 하나에 좀 집중해서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게 일에도 도움이 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네. 아무래도 저는 좀 집중력을 높이는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운동하고 나면 그냥 잡생각도 좀 사라지는 편이고 그렇죠. 좀 긍정적으로 사람이 바뀌어 나간다라고 느껴서 그런 면에서 운동한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역으로 좀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좀 아파질 정도로 살짝 네거티브해지는 정신도 좀 답답함을 좀 많이 느끼기도 하고, 뭐 옛날에는 강박처럼 막 운동해야지 하는데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그렇진 않고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 정도로. 정신 건강에 어쨌든 굉장히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롭죠. 네. 전 펜싱을 하니까 아, 무도 네. 무기가 있는 무도인데 못 이기죠. 되게 집중도가 이것도 높은 운동 중 하나가, 어쨌든 상대가 있으면 집중도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맨손 운동이나 맨몸 운동이 좀 안 맞다고 많이 느꼈던 게, 뭔가 나와의 싸움이다 보니까 잡생각이 오히려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공격을 하는 거고
실제로 타격을 하니까 더 집중하게 된다. 조심하지 않으면 서로 다칠 수 있고 이런 포인트도 또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나한테는 또 사실은 엄격하게 기술을 연마해야 되고 들어가야 되지만 타인에게는 열려 있어야 된다. 관대해야 된다. 그리고 다치지 않도록 서로 양보하면서 또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규칙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규칙들이 서로를 해하지 않는 쪽으로 다 마련이 돼 있으니까 뭔가 그런 게 또 정신을 이롭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요소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많이 공감됩니다. 네, 역시 공감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네, 태권도든 이제 가라데 이제 한국말로 또 공수도거든요. 그렇죠. 도가 붙은 운동들이 돌을 닦는다 할 때 그 그러네요. 도라서 확실히 이런 마인드셋 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소개해 주실 때 플랫폼 네네. 디자이너라는 네네.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물론 이제 하느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그쵸. 이제 네. 나누고 또 가까운 사이니까 이런저런 일에 대한 얘기 많이 나눴지만 이게 플랫폼 디자이너 혹은 뭐 플랫폼 프로덕트 디자이너 이게 좀 요 개념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느님 하고 계시는 일과 함께 뭔가 이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신다면 사실 이제 플랫폼 디자이너라는 직군이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하는 이제 UX, UI 학생들이 이용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만든 UX, UI 디자이너랑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를 게 없는데 이제 주로 시스테믹한 거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엔지니어들도 개발을 하기 편하게 그런 플랫폼 환경을 만드는 해외에서는 이제 프로덕트 디자인 오브 시스템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시스템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회사에서는 그래픽 디자이너 역할을 같이 하면서 이번에 이제 AIDT 저희 제품을 시작으로 이제 캐릭터도 이제 좀 조용을 해가지고 추가를 했고요. 르네랑 마리라고 해서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 맞아요. 캐릭터죠. 네, 그런 캐릭터들부터 해서 보여지는 그런 기능들의 어떤 품질이나 조형감 이런 것들을 좀 담당하는 직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프로덕트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쨌든 프로덕트 디자인을 위한 또 디자인이 그렇죠. 단순히 뭐 디자이너들만이라기보다는 구성원의 모든 효율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코어가 되는 디자인팀. 선생님 하시는 작업들을 종종 보면 뭔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지 네, 맞습니다. 아니면 요소들을 이렇게 쓰세요. 이것도 이제 가이드 중에 하나죠. 그렇죠. 요소들을 모아놓은 어떤 플랫폼을 또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또 봤던 기억이 있고 우리 프로덕트를 잘 만들기 위한 디자인 그렇죠. 혹은 세팅 혹은 뭐 후방 지원 다 한다 그냥 전방 지원 다 한다. 지금은 아무래도 일이 바쁘다 보니까 UX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같이 만들어 나갈 때도 있고 뭐 다른 동료들이 필요한 것들도 만들어주고 그래픽 디자인도 하시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뭐 좀 그렇죠. 다 하게 됩니다. 잡부가 되는 저도 이제 잡부인데 어떻게 하면 더 잡부 전문가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늘님도 비슷한 고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똑같이.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공간이 이름이 미술실이더라고요. 지금도 디자인하고 계시고 입시미술을 또 하셔서 전공도 하셨고 네네, 그쵸.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20대 초반까지는 디자인에 크게 관심이 없다가 이제 원래는 이제 데생이나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를 더 좋아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의미가 없을 때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되게 의미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간판 외주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디자인되어 있는 어떤 일러스트로 가치를 만들어내시는 걸 보고 난 이 길로 가야겠다 하다가 디자인 에이전시를 거쳐서 이제 UX, UI 디자이너 그리고 프로덕트 디자인까지 이렇게 흘러오게 된 것 같아요. 매번 같은 걸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쵸, 계속 그쵸. 뭔가 모습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고민 같은 건 없으셨는지? 사실 경력이 되게 작았을 때 이제 2, 3년 차일 때는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에이전시에서 다음 스텝으로 어디로 넘어가지? 약간 이런 고민도 많았고 UI 디자인이 아니라 그래픽 디자인을 하게 되면 내 커리어가 망가지는 건 아닌가
뭐 아니면 UX 디자인만 하다 보면은 너무 또 그림을 못 그리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고민들을 매번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다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도 다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젠 고민이 없어졌습니다. 다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다 하니까 고민 안 해도 된다. 네, 결국에는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커리어라는 게 이렇게 넓혔다가 이렇게 또 좁혀지는 그럼요. 거고 네. 저는 이게 그쵸. 뭐 선형이라고는 생각 잘 안 해서 거기서 또 잘하는 것들이 찾아지면 찝어서 가는 거고 그럼요. 네, 정글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아니,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이 이전에 해왔던 것들의 베이스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그 얘기 하다 보면은 옛날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마포에 오피스가 있을 시절 그쵸. 네, R&D 방 따로 있고 제가 이제 처음 팅커벨 시작했을 때는 팅커벨은 이제 저희 사내 뉴스레터입니다만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를 신경 쓸 겨를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막 다 하고 그때 이제 같이 있던 팀장님이나 같이 일하시던 분들의 도움을 조금씩 받아서 했었는데 저도 그 시작이 명확하게 어땠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하늘님이 그 회사 내에서 하던 여러 재밌는 일들 직원들 이렇게 스케치도 그려주시고 그랬었죠. 네, 그랬었죠. 그래서 네. 저도 되게 못생기게 그려줘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뭔가 우리는 아직 그때 저 혼자 했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한번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만화 그려서 한번 주셨던 적도 있고 맞습니다. 그쵸? 네, 그렇죠. 아직도 저는 기억하는 게 네컷 만화였나 그랬는데 업무가 다 실수한 장면들에 대한 이 만화인데 그렇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이제 같이 일하면서 느꼈던 게 뭔가 하늘님이 물론 안 그런 디자인은 없겠지만 하늘님이 어떤 디자인 할 때마다 요소에 의미를 두려고 한다는 거를 많이 이제 볼 수 있었고 저도 그러면서 나도 내가 이걸 만드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덕분에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디자인 할 때 의미라는 거를 당연히 다들 많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시지만 하늘님한테 의미를 담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의미를 담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뭔가 말이 좀 어려워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와닿았어요. 네, 네. 저는 일단 디자인이라는 거는 예술품이 아니잖아요. 예술도 뭐 상품이 되면 팔리지만 네. 디자인이라는 거는 결국에 쓰임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인 거고 그런 그래픽 에셋들이라고 하거든요. 뭐 팅커벨 표지를 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UX는 얼마나 편하게 쓸 수 있는가, UI는 얼마나 알아보기 쉬운가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면 그래픽은 이게 어떤 의미를 표방하는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팅커벨 한 호수가 나갈 때마다 타이틀 라인을 항상 이렇게 정해서 저한테 전달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이제 텍스트를 읽고 그냥 흐르듯이 좀 이해될 수 있는 에셋들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어보게끔 하고 싶다가 좀 포인트였던 것 같고 결국에는 열려야 된다라고 하면 열 수 있는 그런 그래픽을 그리고 써야 된다 하면 쓸 수 있는 그런 그래픽을 만드는 쓰임새 있는 것들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찾아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디자인을 하는 것 같아요. 쓰임새라는 표현이 좀 남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이제 제가 만드는 거는 메일함에 이렇게 배달이 되는 거였고 사실 메일은 열려야 의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읽혀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때 제가 이제 하고 있던 일들 혹은 쓰고 있던 글들은 되게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긴 했었지만 어쨌든 열리지 않으면 의미가 알아채지기 어려웠던 지점이 있었는데 하늘님의 그런 도움들이 그 덕분에 쓰임새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예전 생각을 해보면 하늘님이 해주셨던 디자인들의 모습이 남아있진 않지만 그때 형태 혹은 그때 감각 같은 게 지금까지 저는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저로부터 시작해서 저희 팀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읽어주시는 분들한테 흘러가서 아직 피가 흐르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면 팀원들이 저한테 팅커벨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작은 아버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삼촌 정도. 삼촌 정도는 제가 또 부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팅커벨 3살 생일 파티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되게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은데 좀
신기했죠. 사내 뉴스레터라는 게 회사 소식만 전하는 약간 좀 딱딱한 포맷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더 다양하게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겠지만 요새는 다들 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팅커벨처럼 뭔가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이렇게 테마로 묶어서 전달해주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희만의 차별성인 것 같은데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콘텐츠로 접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억이어가지고 좋은 기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문득 3년이 또 지나가서 그런 부분에서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어떤 끝나지 않는 프로젝트 같은 느낌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온다는 게 이제 하나의 시스템인 거잖아요. 저는 그 시스템이 됐다라는 거에 나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네, 좋은 쪽으로. 네, 좋은 쪽. 네. 옛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기서 이제 약간 본론 아닌 본론이 나오는데 하늘님이 재입사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아까 이제 택시 타고 오면서 재입사한 지 벌써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6개월 전쯤에 재입사를 하셨는데 그 옛날에 같이 하다가 이제 하늘님이 잠깐이라고 하긴 좀 긴가요? 어쨌든 길게 나갔다 네, 왔죠. 떠나 계셨다가 다른 회사도 가시고 하셨다가 6개월 전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재입사라는 세 글자만 생각해도 저는 별로 안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류의 것이라고 사료가 됐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준 게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사실 가끔가다 이제 조재호 이사님은 그래도 항상 연락은 하고 이렇게 지냈었어요. 이제 재우님이 저한테 되게 뜻깊은 분이신 거는 UX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을 UX라고 하는데 완전히 시각 디자인에만 이제 모든 포텐셜을 맞추고 가고 있던 저한테 UX라는 어떤 갈림길 이걸 좀 이렇게 뚫어주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한 번씩 넌지시 언제든 돌아와라. 제가 한 10달가량 완전 초기 스타트업에서 좀 근무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를 하시면 항상 작성하는 그 모두 사인 전자계약 플랫폼에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툴을 만들고 있을 때도 한 번씩 제안을 계속 주셨어요. 언제든지 돌아와라. 필요한 포지션이다. 그런 재능이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아른아른했죠, 저도. 돌아오게 된 계기는 사실 퇴사의 사유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근무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여기서 커리어를 더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까에서 좀 벽에 많이 부딪혔었던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UX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키워보려면 환경을 살짝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에서 한 3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는 좀 준비도 됐고 못다한 일들이 있으니 돌아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재우님이 한 번 더 제안을 주셨죠. 저희 제품에 또 많은 기여를 해주셨던 경현님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전에 있던 회사에서 계속 와달라고 하는 것도 되게 감사한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회사에 대한 기억도 좋고 팅커벨이나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좀 그리웠던 부분들도 많고 그런 결의와 다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장난 반,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진짜 오라고 한 거더라고요. 진짜였네.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처음에 나가자마자 막 그랬으면 언제든 돌아와 이랬으면 아이 뭐 처음에 다 하겠지 했을 텐데 그게 지속적으로 뭔가 레귤러하게 계속 와달라 네. 와달라 했던 거군요. 참 공교롭게 제가 이제 그냥 점심 식사를 하려고 건강검진을 하고 비몽사몽한 상태로 네. 회사를 방문하니까 네. 갑자기 우르르 나오시더라고요. 잘못된 결정을 그래서 하신 그건 아니고요. 네. 다 같이 나와서 이제 환영을 또 격하게 해주셔가지고 아. 이게 디자인팀의 나래님이다, 민영님이다. 다 소개해주고 네, 한 분씩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또 굉장히 또 비싼 점심을 또 대접을 해주시고 그대로 파크원에 올라와서 돌아와라. 이게 다 계획이 돼 있었군요. 네, 그래서 건강검진 하는 거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네, 비몽사몽한 상태로 모릅니다. 네.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38층 라운지에서 네. 돌아와라. 네, 저도 모르게 네를 해버려가지고 수면 내시경이 문제였네. 아닙니다.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아무리 뭐 비몽사몽이어도 사실 미래를 걸린 결정을 막 하진 않죠. 그쵸. 저도 이제 마음속에 계속 내가 저기서는 좀 일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은데 저기선 퍼포먼스를 많이 못 보여줬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가 해놨던 것들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솔직히 제가 예전에 근무했을 때는 다 빈 깡통 같은 아웃풋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알맹이를 좀 채울 수 있겠다 싶어서 저도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좀
하셨던 거잖아요. 예전에 이 회사에 근무할 때 나와 아 그렇죠. 지금은 좀 달라진 모습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같이 일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아직 좀 모자랐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도 내가 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을 그쵸. 것 같아. 아, 네, 그쵸. 라는 확신 같은 거. 그래서 네, 와서 되게 기존에 계셨던 분들께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 디렉션도 좀 드리고 플랫폼 디자이너로서 업무도 하고 뭐 다들 하고 계시지만 QA라든지 이런 제품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 인볼브가 돼서 좀 진행을 하니까 내가 계획했던 대로는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재입사 얘기를 하다가 보니 또 과거 얘기, 지금 얘기 아, 비교하게 네. 되고 과거의 회사와 지금의 회사 혹은 뭐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계속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기준점이 그때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쭉 다녀서 오히려 이게 끊어진 적이 없으니까 비교가 잘 안 되는 면도 있거든요. 근데 하늘님은 이게 딱 보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오피스도 막 달라졌고 아, 그쵸. 회사 네. 규모도 갑자기 너무 커졌고 R&D 팀 자체의 규모도 엄청 커졌고 그래서 딱 왔을 때 제일 크게 느꼈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나요? 확실히 회사가 커지니까 알던 분들도 좀 더 이렇게 멀어진 것 같고 멀어진 만큼 확실히 회사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있고 당연히 명성님이 이제 소수를 위한 그런 콘텐츠들을 기획을 하셨다면 이제는 최대 다수를 위한 이제 콘텐츠를 그렇죠. 네, 기획하고 계신 것만 봐도 아 명성님도 되게 퍼포먼스가 넓어지셨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분위기적으로는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다 새로 뵙는 분들이지만 에너지 넘치신 것 같고 R&D 본부 내에서도 되게 결이 비슷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뭐 변화했다라기보단 오히려 좀 더 그냥 파이가 다들 넓어지고 발전한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R&D도 그렇고 뭐 다른 본부도 그렇고 어쨌든 비슷하다는 표현을 해주신 거 보니까 채용을 못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사실 잠깐은 얘기해 주셨지만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전 회사 이제 팀장님한테 이제 많은 영감을 받은 단어인데 이 제품 만드는 사람들을 제품쟁이라고 좀 해요. 그래서 이 제품쟁이가 좀 된 것 같다. 그림만 그리던 사람이 이제 제품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스킬셋을 장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집중할 준비가 된 것 같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스킬셋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좋은 제품 만들려면 그림 잘 그리는 거보다는 협업 잘하는 거 그렇죠. 네. 네. 소통 잘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유저 입장이나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더 할 줄 알아야 되고 보는 눈이 굉장히 넓어야 되잖아요. 저희 회사를 떠나 계시는 동안 그런 것들이 좀 성장이 됐다고 느끼시는 거죠? 되게 운이 좋게 실력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랑 근무를 해왔어서 그런지 시선도 되게 넓어졌고요. 제가 디자이너로서의 강점이 뭐라고 하냐면 시각화인 것 같아요. 추상적인 어떤 기획을 해상도를 높여서 이제 그려내는 그런 스킬이 제 강점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것들에 영감을 많이 줄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가지고 그 덕분에 내 강점도 살리고 범용적인 스킬셋도 늘리고 제품을 정말 A부터 Z까지 만들고 개선하고 하는 과정들의 경험들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 회사들에서 다시 오라고 하네요. 아 거기서는 약간 모자라지 않았나. 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보고 계시다면 네, 찾아주세요. 하늘님은 저희가 잘 보통 그 시각화하는 작업할 때 인사이트는 어떻게 얻으시는 편이세요? UI를 만든다. 그러니까 UI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클릭할 수 있는 이런 버튼, 뭐 화면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기능들을 만들 때는 내가 썼을 때 이게 정말로 쉬울까? 이런 쓰임새를 많이 생각을 하고요. 이 쓰임새는 그래도 그간의 이제 경험들이나 다른 제품들의 이제 패턴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인사이트를 얻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픽 디자인을 할 때는 요즘에는 다른 걸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만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점이고 특히 캐릭터 만들 때는 저도 이제 벤치마킹을 한 진짜 뻥 안 치고 한 수천 개 정도 한 것 같아요. 에셋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봤는데 결국에는 저희 거를 만들려면은 이제 저희 안에서 좀 찾아야 된다. 라는 생각에 획을 어떻게 주지, 뭐 쉐입은 어떻게 주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면서 저희만의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형태적인 부분도 실제 사물에서 좀 더 영감을 얻는 것 같고요. 직관적인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디자인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는 글 쓰는 사람들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자존심이 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뭐 아까 획이라든지 쉐입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에셋을 어디에 넣는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달라지고 의미도 다르잖아요. 그 본인이 본인 나름대로 다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아, 그쵸. 네, 저도 글을 쓰지만 왜 이 조사를 썼는지 는을 쓸지 도를 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 한 문장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신경 써서 하는데 또 그거 바꾸면 되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나한테 묻지도 않고 아, 그쵸, 그쵸. 혹시나 누군가 네. 이제 교정할 일이 있다고 하면 의미나 생각들을 다 부여해서 일을 하지만 완성된 것을 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또 너무 큰 자존심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게 글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왜냐면 사용성이라는 게 또 있고 아, 그쵸, 그쵸. 글도 읽히는 글, 그러니까 정말 잘 이해되는 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적당한 에고. 네. 적당한 에고를 갖추면서도 내 안에 그 해답들은 다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잘 구축을 해놓는 게 오래 잘 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보다 더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또 네, 정리병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또. 그렇죠.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적당한 에고와 적당한 자존심과 그리고 명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뭐든 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재입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뭐 디자인의 명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입사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로 상상해보지 못한 부류의 것이다 보니까 그런 궁금증들을 좀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냥 딱 재입사한 지 6개월 되셨으니까 그 6개월 어떠셨는지 소회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되게 오자마자 저희 디지털 교과서 사업 때문에 정말 바빴고요. 몰아쳤죠. 네. 조금 이제 흡수를 하고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바로 투입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맞으면서 배운다고. 무도를 하셨다 보니까 이해가 확 되는데. 네. 사실 기존 제품엔 이제 정책이란 게 있어요. 디자이너들은 사실 이런 기획적인 부분이나 정책이나 모든 시각적인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습득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바쁜 상황을 맞이해서 좀 그 부분에서 도메인 지식들을 많이 흡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세 달을 보내고 지금은 이제 스쿼드라고 해서 플랫폼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디자이너분들 도움 받아가지고 이제 서서히 빌드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스쿼드나 팀을 만든다는 게 되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이 후다닥 지나간 것 같아요. 한 체감으로 한 2달 정도. 굉장히 압축적인 경험이었을 텐데 왜 그런 표현 하잖아요. 대기업의 5년이 스타트업에서는 뭐 2, 3년이면 된다고. 그렇죠. 6개월이 2달 같았다니까 한 3배 압축된 거네요. 네. 쉽진 않았네요. 네, 그만큼 강도 높게 일을 하신 지점도 있을 거고 고민도 그만큼 많았을 거고. 제품이란 게 그 뭔가를 개발하게 되면 다 비용이에요. 하나를 선택할 때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탁월하게 적정선을 지키면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한 피드백이 얼마나 유효타가 될까? 혹은 내가 정의한 이 문제의 방향성이 얼마나 명확한가? 쉴 새 없이 좀 고민을 하면서 가끔은 의견 충돌도 좀 있고 좀 핏을 맞춰가는 과정도 좀 거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압축적인 6개월이지 않았나 합니다. 그때 계시던 분들도 아직 계시고 네. 그때 리드이신 재우 이사님이 아직도 리드시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어쨌든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 약간 심리적 안정감 같은 거를 가지기에도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데 실제로 좀 어떠셨어요? 제가 그 재입사를 하기 전에 되게 많이 놀러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익숙했다?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제 반은 좀 그게 좀 깔려 있었고 그리고 운이 좋게도 수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동료들이 아직 그대로 있다는 거는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그 동료들이 또 잘 반겨주시기도 하고 잘 도와주시기도 하고 특히 경현님이 초반에 준비를 되게 많이 해주셨고요. 같은 프로덕트 디자인을 하고 계신 뭐 민영님이나 나래님이나 유라님 되게 잘 챙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입사 동기죠. 혜인님이라고 같은 이제 디자이너 같은 날 입사를 하셨는데 되게 잘하세요. 되게 디자인도 잘하시고 기획도 되게 잘하시고 말도 조리 있게 잘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뭔가 좀 방향성을 살짝 잃을 것 같으면 항상 옆에서 이렇게 또 잡아도 주시고 도움을 받으면서 좀 업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답은 동료들에게 있었군요. 네, 그렇죠. 네, 동료가 복지다. 아, 동료 목표다. 6글자로 정리를 잘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좀 운을 띄워보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저희 회사에 대해 궁금증이 좀 생기셔서 여러 곳을 떠돌다가 여기까지 오셨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지원을 해볼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재입사한 사람 입장에서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R&D 본부 같은 경우는 좀 지고지순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투자해야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단기간에 임팩트를 쫓다 보면은 바로 이제 반응이 올 수도 없다. 이 SaaS를 만들고 뭐 학습 플랫폼을 만들고 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길게 봐야 된다라는 단점과 동시에 그만큼 내가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지원을 좀 잘 해주신다. 재훈님도 그런 것들을 많이 권장을 하시고요. 팀 자체 분위기도 스터디도 되게 많이 있고 그런 강점이 있는 팀인 것 같아요. 혹시 뭐 R&D 지원 고려하고 계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하늘님 해주신 얘기에 되게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온택트 선생님을 하고 싶으시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사실 학생들하고 소통하고 가르치는 일도 바로바로 성과가 잘 나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럴 수밖에 네. 없죠. 교육이라는 게 원래 뭐 백년지대계라고도 하는 것처럼 멀리 보는 마음가짐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부터 생각해서 당장 빠른 효과를 내기 위한 어떤 방책 혹은 미봉책 이런 것보다는 더 멀리 갈 수 있는 걸 상상하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 회사에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다 싶으시면 지원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애정하는 브랜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애정하는 브랜드라는 게 내가 뭐 기여한 게 많아서일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여기에 계신 분들이 결국에는 하나씩 쌓아서 그렇게 브랜드를 만들어 왔다 보니까 앞으로 만들어질 이제 새로운 그런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료들이 만들어 나가는 이제 이야기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되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이 프로그램 시리즈 이름이 일로 만난 사이인데 그렇죠. 일로 만난 사람들을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고 거기서 일할 의미 같은 것들 계속 찾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보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때린 거 아니에요? 네, 아시죠? 네. 스킨십으로 주먹 쥐지 마시고. 네. 아무튼 오늘 이제 하늘님하고 여러 얘기 나눠봤는데요. 재입사 다시 한번 축하. 6개월이 되셨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일로 만난 사이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늘님이 기존에 회사를 다니시다가 또 지금 와서 느끼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것들을 주고 있고 또 내가 이 프로덕트에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메타 인지적으로 상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지점들에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좀 오늘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요거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하늘님 같은 분들이 또 한두 명이 아니죠. 많죠. 그렇죠. 네, 저도 있고요. 네. 이런 좋은 분들이 모여있는 회사니까 혹시나 지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망설이고 계신다면 아래에 저희가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꼭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네. 혹시 뭐 가라데 인사법이 있습니까? 오스라고 합니다. 오스. 네, 존경, 인내, 감사. 존경. 이 인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네. 존경과 감사를 붙여서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원래 이게 띠를 메고 있어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띠를 메고 있을 때 이렇게 오스 하면서 네. 그럼 오늘은 오스로 마무리를 이렇게 했다가 네. 이렇게 푼다. 네, 오스 이렇게 하면서 연습 한번 했고요. 자, 그럼 오스로 일로 만난 사이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더 해야 되나요? 네, 그럼요. 준비. 오스. 오스. 다시. 네. 다시.
어떻게 아, 준비 네네. 자세 있어요? 아유 뭐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사범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다.